이번 동영상에서는 객체 지향 관련해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멤버에 접근할 때 언제 점 연산자 또는 쇼트핸드 연산자를 써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자동차형 클래스 카, 객체 C가 있고 카 클래스의 포인터인 CP는 방금 생성된 C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의 멤버인 스피드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객체를 바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객체에 점을 찍고 스피드, 그러니까 그 하위에 있는 멤버를 바로 호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CP가 가지고 있는 값, 그러니까 C의 주소겠죠? C의 주소로 가서 걔 안에 있는 스피드를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도 포인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CP를 빼고 디스를 적으시면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디스를 사용한 멤버 변수 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태틱 멤버인데요. 스태틱 멤버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접근 또는 호출이 가능한 그런 멤버예요. 이걸 왜 쓰냐 하면은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내가 생성됐음을 알리고 소멸이 되면서 내가 소멸됐음을 알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필요한 작업이 있고 모두 어떤 상태에 있는지 통신이 필요할 때 상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전역 변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역 변수와 같이 메인 함수 실행 전에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트를 통틀어 딱 한 번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키워드로 정의를 하는데 이건 앞에 이제 일반적인 멤버 변수 선언문 앞에다가 이제 스태틱을 붙여주면 얘는 전역 변수처럼 활용하는 변수가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접근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멤버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 멤버는 없는 멤버가 되겠죠. 그 통신이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작동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얕은 복사는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값만 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int에 있는 값을 복사한다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멤버 변수가 이렇게 동적 활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new를 통해서 메모리를 새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링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렇게 멤버 변수가 동적 할당으로 선언 또는 뭐 관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같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지 않도록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 주어야 해요. 이렇지 않으면 내가 복사를 했더니 원래 복사를 한 거를 조작을 했더니 원래 객체가 값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리가 되어야 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연산자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같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양성도 어려운 개념이라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알고 계시려면 일반화 프로그래밍과 오버라이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비클이라는 거는 이제 카와 에어플레인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와 에어플레인은 비클을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탈 것은 다 엔진이 있고 엔진을 켜는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파도 당연히 탈 것에 포함되고 에어플레인 탈 것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엔진을 켜는 함수에다가 어떤 곳을 사실 전달해도 다 엔진이 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의 형으로 모든 카테고리로 묶여서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에 대한 설명을 또 간략하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는 상속을 받은 함수고 이 프린트가 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어떤 클래스인지 그 클래스 이름을 말하게 하는 함수라고 할 때 만약에 C를 프린트하면은
C는 카니까 카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카 클래스 내부에 이제 이 프린트 함수를 다시 재작성해주는 것,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C가 프린트 하면은 자기가 나오겠죠. 카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오버라이딩 하기 전에 기본 클래스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분모 클래스가 누군지 그 이름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앞에 vehicle 하고 땡땡 찍어주시고 영역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프린트를 호출해주시면 vehicle에 있는 프린트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display object라는 함수가 있고 이것은 vehicle형을 받아서 이 받은 것의 프린트를 호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display object 함수에다가 임명치를 생성해서 vehicle, car, airplane을 전달을 했어요. 우리는 앞에서 일반화 프로그래밍과 오버라이딩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사실 vehicle, car, airplane이 됐어야 됐는데 여기서 결과를 보니까 vehicle이 나왔어요. 이것은 왜 발생하는 문제냐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달이 될 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진짜 같은 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다 복사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주소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카를 전달해도 얘는 카의 복사가 되는 거니까 같은 주소, 진짜 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카의 형태? 값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V로 바뀌었죠. 비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비클로 받아줬으니까 걔의 프린트 뭘 어떤 간에 비클을 상속받은 애들은 다 비클로 취급이 되어서 비클의 프린트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내가 작성하는 이 함수가 여기서는 프린트가 되겠죠. 이 함수가 이제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나를 상속한 애들이 받아갔을 때 걔의 내용으로 다시 재작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함수 앞에는 가상함수임을 선언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함수는 앞에 virtual 키워드를 선언해서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실 게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사가 안 되고 원본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전달할 때 우리 포인터로 받아서 이 포인터가 그러니까 같은 객체가 되겠죠. 복사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포인터가 가진 그 객체의 위치로 가서 걔의 프린트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vehicle, car, airplane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보다 먼저 호출되는 건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앞서 설명한 예제를 계속 설명을 하다면 이 카는 비클에게 상속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게 전체가 카라고 봤을 때 요만큼은 비클, 요만큼은 고유한 카의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이 부분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고 이미 작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부분을 작성하게 되겠죠.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매개 변수를 받는다면 이 매개 변수는 필요하다면 비클로 먼저 전달이 똑같이 돼서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카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는 왜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보다 나중에 호출되는지 이거를 그냥 외워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객체 생성은 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메모리 스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택을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책쌓기처럼 쌓이게 되거든요. 스택은 마치 책쌓기랑 같아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이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 위에 올라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생성자가 먼저 생성이 됐으니까 첫 번째 책이 밑에 깔렸어요. 그 다음에 자식 생성자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책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스택이 있다면 얘를 다 비우기 위해서는 이 위에 걸 먼저 걷어내야 그 밑에 것도 걷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식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 방식으로 비워지는 겁니다.